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에 만나봅니다.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이번 주는 참 투자하기 너무 복잡한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은 뭐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았는데 화요일 날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죠. 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든 매파적인 발언, 또 2월 2일 날 FMC 연설의 동일 선상에 대한 발언, 그것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어떻게 연준을 믿지 않고 또 상승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날 또 하락, 현재는 또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참 이번 주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즉 방향성이 없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흐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준의 말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연준의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이 가장 우호적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연준을 믿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듭니다. 자, 어떻게 됐든 내일이면 이번 주가 또 마무리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하루 전날 어떻게 됐든 금요일 날 또 유종의 미를 또 거두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왜 이런 현상이 오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밀 분석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또 연준의 말을 따라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투자 능력 저희와 함께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월 14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1월 CPI가 여전히 견고하겠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보고했습니다.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라인 CPI는 12월 6.5%에서 1월 6.2%로, 근원 CPI는 12월 5.7%에서 1월 5.4%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긴축 사이클을 종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CPI가 예상보다 높다면 5월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덜 공격적인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마켓워치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파월이 지난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급증이 일회적이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즉 일드 커브의 역전이 심해지는 것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상당히 역전된 일드 커브는 침체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려가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BS가 미국의 1월 CPI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동의를 하실까요? 일단은 뭐 둔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숫자상, 그러니까 CPI가 전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탈로 봤을 때는 일단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네, 전체적인 평균은 내려갈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자,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의 네. 이후로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DC에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그러니까 심층 분석, 그러니까 CPI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프 보시면 자, 제롬 파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제품이죠, 제품. 이 파란색이 이제 제품인데 자, 요거는 현저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6월 달, 7월 달은 그렇게 뭐 내려가는 속도가 미진했는데 자, 8월부터 완전히 내려왔고 9월 달은 거의 뭐 0% 밑에까지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그때부터 그저 계속 지금까지 4개월 연속 많이 하락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자, 제어 쪽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13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제야 쪽에서는 일단 디스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나머지 서비스가 문제예요. 서비스. 자, 이 서비스 딱 보면 눈에 봐도 그렇죠. 이렇게 둔화폭이 이 제야에 비해서 상당히 크지가 않아요. 자,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은 결국엔 여전히 탄탄한 노동력 시장. 조금 이따 또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 이꼬르 서비스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일단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꼬르 서비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비스 물가 자체가 내려가는 어떤 둔화폭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또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또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 주택이 뭐 그래 하락폭이 또 크지가 않아요, 지금. 자, 기준금리를 이제 뭐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밟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택 서비스는 여전히 하락폭이 크지가 않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PI 둔화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자, 오른쪽 보면 휘발유 가격이 또 조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자,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 한 달간 여기 보시면 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상승을. 자, 그래프 보시면 정확히 나오시죠. 그죠? 1월 달에 비해서 빨리 올라가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자, 유가가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은 마감을 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자금 펼칠지 모르겠으나, 자, 만약에 다시 유가가, 그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CPI에 대해서, CPI나 PCI, 그죠?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한다. 단 아직은 이걸 가지고 14일 날 발표를 하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자,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데 자, 그때 만약 이게 제각각 따로 해석을 해버리면 시장이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일단 다음 주 14일 날 지켜보시면서 제가 그때 출연하니까 그때 상황을 또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상입니다. 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가 아니라 저희는 또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CPI가 발표되는 날이죠. 그때 또 천명 마스터님 출연하시니까 저희와 함께 CPI 전격 해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은 왜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덜 매파적인가라고 뽑아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다라는 거는 솔직히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아닌가. 이렇게 좀, 고용은 서프라이즈가 네, 아니다. 좀 바라봐요. 왜냐하면 자 이게 뭐 아까 뭐 파우르장의 의중을 가지고 뭐 계절적인 요인이다. 네. 뭐 어차피 1월 달에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예. 계절적인 뭐 또 이제 엔데믹 끝나면서 레저 뭐 그런 쪽이 이제 강하게 이제 수요가 몰렸는데 구인이 좀 많이 몰렸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서프라이즈를 공격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거 시장의 얘기고 그래서 저는 아직 서프라이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발표하고 나서 지금 연준이 이제 그죠? 하락세가 일단 멈췄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00달러 밑에까지 왔다가 103까지 지금 중반까지 가고 오늘은 또 좀 약간 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무엇을 얘기냐는 이거죠. 그게 다시 한번 달러의 어떤 강세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비농업 51만 개, 그죠? 자, 그런 거는 서프라이즈 공격적인 게 아니라 그걸 시장이 잘못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을 먼저 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 노동 어떤 증가율인데 연비 YOY입니다. YOY.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저, 접객, 뭐 서비스 쪽에 이제 이번에 고용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거의 30만 개 일자리 넘게. 자, 이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임금이 낮은 산업이에요. 낮은 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임금이 낮기 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우리가 분명 또 알아야 돼요. 자, 2월 달에 우리가 그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많이 담았잖아요, 파월이. 근데 여기서 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고용 약화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그 나중에 원문 한번 보십시오. 고용 악화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잘못 또 한번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문구 하나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시장이 생각하는 거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자, 뭐 아까 저 워싱턴 DC 그 이코노미 클럽 잠깐만 한 단어 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 거의 끝나갔다.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빠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연말까지 계속 갈 것이고 내려갈 생각이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또 다르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때요? 일반 투자들이 상당히 투자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왼쪽 한번 표를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비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실업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 전체적인 이제 어떤 서머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업률이잖아요. 3.4%. 자, 왜 3.4%가 한동안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팬데믹 때 다 터지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집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밖에 나가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돼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지금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적게 일하고 좀 많이 쓰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게 아직도 저축률이 미국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또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량 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빅테크 기업은 대량 지금 해고하고 있죠.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나머지 그 군들, 직업군들은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 대량 해고를. 왜?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죠? 자, 일단은
자, 완전 고용 상태요. 3.4%. 완전 고용 상태나 갈수록 구인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찾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구인에 대한 거는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퇴사율이 거의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업률은 당분간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자, 지금 비농업군에 대한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이제는 비농업군의 포커스가 아니라 다음에는 이제 실업률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서프라이즈가 생각하는 시장의 반응은 약간의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은 연준 이걸 가지고 매파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는 맞지만 연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덜 매파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매파적인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현재 미국 국채금리의 장단기 역전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경기 침체 예고가 아니라 오히려 침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또 천명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네. 보통 시장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뭐 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골드만삭스가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장에다가 달러 무조건 좋으니까 고객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경제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 수학의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됐던 어떤 상태를 보면서 그걸 현재에다가 갖고 와서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는 게 바로 경제학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과거에 자, 지금 일드 커브라는 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여기 일드 커브가 도대체 뭐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니까 자, 수익률 곡선입니다. 채권에 대한 수익률 곡선을 바로 일드 커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상황이 여기서 잘못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짧게 이것도 심도 있게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론이 왜 이게 좀 어폐가 있는지만 제가 두 가지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고 마무리 요걸 지을게요. 네. 자, 나중에 이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세세하게 이래서 이렇구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이에요. 일반적 수익률 곡선인데, 자, 이게 단기입니다. 단기고 이게 장기예요. 장기. 자, 기반적으로 이제 단기에서 위로 수익률 곡선이 그려지면 이건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시장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 장기 금리가 더 비싸요. 이자가.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자체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 지금의 사태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팬데믹 때 엄청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돈을 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고 많이 하락을 해줘. 그죠?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줘버리는 거야. 어떤 인플레를.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맨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뭐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을 그려왔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뭐 나라별로 부채를 조금씩 쌓여갔죠. 뭐 미국도 지금 뭐 부도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죠? 자,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이 이런 구조지만 이게 돈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제로 금리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어때요? 인플레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이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어떻습니까? 만기하고 이제 수익률이 역전이 되는 거면 어떻게 곡선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라는 게 2년모라고 10년모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2년모이 위에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10년물은 밑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침체 빠지면 어떻게 문제가 생겨? 자, 금리 갖고 얘기를 할게요. 인플레이션 가지고. 자, 일단 침체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금리를 막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침체 오는데 니네 금리 안 내리고 버틸 수 있겠어? 그 논리가 여기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금리도 내리고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도 잡고 일석이조죠. 시장의 논리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보시고 현재 상태는 어떻게든 침체는 오겠죠. 오긴 오는데 오게 된다면 금리는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태가 오른쪽 상황이다. 이렇게만 우리 시청자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발언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발언에도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이 실적 악화, 그리고 최근에는 골드만삭스의 CEO를 둘러싼 리더십 위기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채금리 역전 심화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일반적인 분석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짚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 해외 선물 23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나스닥은 월러 이사가 인플레이션 하락 증거는 아직 없으며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숨고르기에 1,900달러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일은 이란 석유부 장관이 하반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로FX는 ECB 위원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5월까지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이슈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고요. 차트 보고 기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골드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보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골드는 안전자산이고 증시는 이제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네. 달러하고 상당히 반비례 관계가 거의 매일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결국에 이제 103까지 달러 103% 중반대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102%한 후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표 보실게요. 자, 보시다시피 그죠?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화요일 날 어땠습니까? 화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100대 후반대 있다가 103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오늘은 내림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는 달러의 약세를 해서 강세로 돌아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저번에 제가 기법서상에서 하락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자, 오늘은 제가 상승 패턴에서는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 기법서 가지고 간단하게 이론을 알아야 뭐 차트를 보면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기법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 상승 패턴이죠. 상승 패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RS를 하시다 보면 뭐 과매수, 과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과매도라는 건 뭡니까? 자, RSI상에서 0에서 30까지, 0에서 30까지에 있는 그 시그널에서 과매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매도가 과하게 잡혔으니까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역으로 따지면 또 뭡니까? 과매수라는 게 있어요. 과매수. 그거는 이제 100에서 70 사이. 그죠? 70 사이. 여기 보시면 이제 100에서 70 사이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0에서 30은 여기고. 자, 여기에 또 과매수. 매수가 과하게 잡혔다고 해서 여기서 하락의 시그널로 본다. 그건 이론적인 얘기. 그걸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도 혹시 이제 RSI 공부하신 분이 막 그거 가지고 하시다 보니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거는 좀 이따 제가 그 왜 이게 이론적인지를 좀 이따 나스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제가 이제 RSI를 항상 먼저 이제 달러를 먼저 본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하락이니까 어떻게 돼요? 골드가 상승이죠. 자 이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째로 이제 RSI가 어떻게 매수 신호 빨간 신호,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자, 요때가 이제 1차, 그죠? 1차 매수, 2차, 스텝 2 매수 신호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AC도 어떻습니까? 추세가 또 빨간색으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동일하게 35도, 매도랑 동일하게 35도 이상 꺾이는 게 가장 각도가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 다 맞았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시청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야,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해 하세요. 어려워하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어렵죠. 왜? 손절을 걸고 가기 때문에, 이거 진입을 잘못하면 손절만 계속 당하다가, 이 방향은 맞는데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시잖아요. 자, 그때 제가 사용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MACD가 나오고 나서, 자, 5분봉, 제가 5분봉, 이건 차트 5분봉입니다. 자, 5분봉에서 한번 첫 번째 이 MACD 신호가 날 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적어도 5분봉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확인 사살이 된 다음에, 아, 이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5일 이평선이 이제 하단에 있다고 그랬죠. 하단에 이렇게 요 기울기가 조금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울기가 안 나오자면 기울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조금 나왔을 때 여기서 5분봉에 타고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하시면 돼요. 진입을 하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되죠. 골든 크로스, 그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자, 요 순서는 항상 지켜야 된다. 자,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이 아니고 뭐 20일이다. 다른 이평 그거는 진입하시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5일 이평선이 무조건 매수 제일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일 있으면 돼. 뭐 60일, 120일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자, 이평선이 일수가 길면 길수록 자, 돌파하는 저항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안정적인 시그널은 뭐냐면 이평선은 이제 20일 이평선이 5일 이평선 바로 위에 있는 게 가장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보시면서 자, 골드를 또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법이다.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네.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 달러인데서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네, 달러 인덱스 좀 주춤하더라고요. 아, 주춤하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11시 반 되면서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바로 지금이네요. 지금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10시 반 정도가 딱 좋겠네요. 자, 10시 반에 왜 갑자기 이렇게 뛰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좀 뭐 방송 전에 잠깐 봤는데, 자, 이때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준이 얘기하는 거하고 말이 안 맞죠. 연준은 여전히 노동력 시장이 튼튼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또 시장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비농업권이 51만 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늘어난 거 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자, 이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또 그 의문을 또 제시하고 싶어요. 일단 좀 이따 11시면 장이 열려봐야 되겠지만 또 시장은 자꾸 좋은 것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 그때 또 좋게 나온다면 뭐 인정해 그럴 것도 인정해야죠. 오늘은 너의 시장, 니네 말이 맞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보고 파월 시장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탄력적으로 하셔야 돼요. 탄력적으로. 지금 너무 고집만 부리시면 너무 시장의 변동 심하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 보면서 투자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 당시 아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죠? 이 시각에 딱 RSI가 각도가 상당히 높죠. 한 70도 정도 나오고 매수 시그널이 나와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캔들이 운봉이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한 번, 두 번 보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공교롭게 여기에 또 MACD가 있네요. 그죠? 여기 각도 좋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자, 여기 이제 파란 게 5일 이평선이에요. 근데 5일 이평선인데 어떻습니까? 밑에가 20일 이평선이 있을 때가 가장 스무스하게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긴 120일 이평선이 바로 밑에 있네요. 자, 밑에 있는데 일단은 저항을 안 받고 바로 올라갔어요. 왜?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1차 스텝1 달러 인덱스가 급작스럽게 하락하는 바람에 이 급등세를 키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산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진입을 하시면 자, 언제 어디서 내가 진입을 해서 빠져나오겠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자, 추세가 바뀌었을 때,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익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달러가 되게 불균형하게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달러를, 그러니까 자, 이 스텝 1부터 4까지 다 계속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요것만 이렇게 보시다 보면 큰 낭패를 보니까 자, 달러가 어디서 빠지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익청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화요일은 제가 하락 패턴에 대한 그다음에 오늘은 상승 패턴에 대한 그런 이제 기법 설명을 해드리고 실전 매매에 지금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이제 또 제 방송을 새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시 전까지 이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27년 동안 만들어 놓은 참 땀과 열정이 묻어있는 제 기법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꼭 입장하셔서 알찬 그런 기법서를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 복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골드 복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 투자 기법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유로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아무래도 상방일 것 같아요. 상방이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참 희한하게 이제 영국이 이제 유로가 네. 미국을 너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5월 달에 중단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잖아요. 아까 유럽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빨리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 침체, 최소한의 경기 침체만 해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의 어떤 바람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건은 아까 관건이 뭐였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확실하게 둔화된다는 전제 조건에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을 좀 일단은 중단하겠다, 뭐 인하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오늘 유로하고 파운드하고 유로가 지금 상승으로 지금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달러는 지금 하락세를 연출한 상황이에요. 단 11시 반에 시장 지금 지켜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봐야 되겠죠. 그때 상승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
2월 9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주요 상품들은 5일을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견조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좋은 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내내 고점을 높여갔는데요. 고용지수가 발표된 10시 30분 장대 양봉을 세우고 이 상단을 지지받던 나스닥이 지금 개장 직후에는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1%대 상승률은 유지해주고 있고요. 12,705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올랐던 5일이 오늘은 주춤합니다. 재고 상승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미증시 개장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갔는데요. 지금 현재 1.2%가량 떨어진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시죠. 골드는 10시 30분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이 달러가 102선 약세로 돌아서면서 힘을 받았는데요. 온스당 1,900달러 선을 뚫어냈다가 다시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1,900달러 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인 1,8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1월 기업 활동이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선 데다 약달러로 인해서 힘을 받으면서 유로가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5% 상승한 1.08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상품별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그 하락폭을 오늘은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당일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아까 고용 지표, 그죠?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게 이제 증가했더라고요. 그렇죠. 증가했으니까 결국 시장은 봐라 연준아, 네 말이 틀렸지. 결국에는 금리 너 중단할 수밖에 없어. 그런 시장이 여기 좀 차트에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니까. 자, 유럽장이 이제 5시에 열리잖아요. 우리 시청자는 유럽장이 열렸을 때 그때 매매하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을 거예요. 이것도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이렇게 이 미장이 열릴 때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방향성만 맞다면 아까 기법서들을 하신다면은 좀 더 그때보다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때부터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62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그죠? 자, 이러면서 계속 지금 상승세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상승은 맞아요. 상승은 맞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비농업군에 비하면 뭐 그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만약에 많이 환호할 만큼의 그런 거는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어때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등락을 지금 갑자기 장대 음봉이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어떻게든 뭐 시장은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뭐 상승은 맞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 화, 수, 목 계속 방향성이 달라요. 일봉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하락, 화요일 상승, 수요일 하락, 오늘 상승. 이런 게 지금 계속 오늘 이번 주에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또 방향성이 안 맞아 또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워낙 뭐 나스닥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런 리스크가 좀 있겠다. 그래서 자, 오늘 진입해야 될 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요쪽이죠. 그러니까 12,640까지는 한번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2,640까지 한번 내려오시는 거 보시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죠?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짧게 어떤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안정적인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62평선에서 계속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짧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오늘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12,640포인트 선 지지를 확인한 뒤에 단기적으로 매수뷰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7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오늘은 오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대 떨어지면서 배럴당 7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휘발유와 증류주 재고도 덩달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일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일단 원유 재고에 이제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번 주에 갑자기 이번 주죠 월화수 계속 상승을 한 거는 결국에는 그랬죠. 뭐 IEA 세계 석유 기구 뭐 그다음에 저희 중국의 리오프닝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계속 뭐 어떤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자, 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어요. 러시아가 지금 어떤 감산에 대한 액션을 지금 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켜보겠다는 상황이고. 그러면 다른 건 다 일단 백지화시키고 다 일단 뒤로 넘기시고요. 오늘 재고만 오늘 보시면 돼요. 일단 재고가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다는 건 어떻습니까? 자,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죠. 뭐 어디는 어딘가에 내가 어제 본 것 같은데 100도까지 영하 100도까지 뭐 이렇게 내는 동네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휘발유 재고가 좀 증가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아직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직 경기 침체 아니에요. 완전 고용 상태고 고물가죠. 그죠? 고물까지는 어쨌든 고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가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오늘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스탠스를, 그죠? 매도로 전략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한 번은 또 올라가겠죠. 뭐 원웨이는 없습니다. 항상 원웨이는 없고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횡보를 이제 계속 지금 하면서 계단식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제일 위험한 어떤 매매 패턴이에요. 패턴. 이 계단식 하락. 자, 이런 데서 잘못 시청자분이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은 올라오겠죠. 한 번은 반발해서 올라오고 있고. 자, 저 RSI 보세요. RSI나 MACD나 그죠?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어떤 징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저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꺾였죠. 각도가 꺾이면서 여기서 저점에서 이제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액션을 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RSI가 다시 매수 신호 돌아서주고, 자, MAC도 다시 매수의 어떤 신호가 나타나 준다면, 그죠? 자, 최악의 경우 최 7840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7840. 여기가 지금 이평선들이 강한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 수렴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7840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요. 자, 여기로 뚫을 것 같다. 그럼 기다려야죠. 그죠? 고점까지 기다려야죠. 고점까지. 고점이 거의 79불이에요. 79불까지 올라가는 거 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니까 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고점에서 저항 받으면 매도. 그래서 저항을 안 받으면은 7840에서 그죠? 매도.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8.40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는지 돌파하는지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해외선물 23시 헤드라인 이슈였죠. 이란의 석유부 장관이 하반기에는 이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사실 이 전망은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거든요. 다시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 컴백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100달러를 뚫게 된다면 지금 고물가가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게 이제 연준이 지금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예. 갑자기 언제든지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얘기했다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튀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파월이 항상 하는 얘기, 올해 연말까지 금리는 없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해버린다, 페달 밟는 걸 멈춰버린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동타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달러 갈 수 있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중국의 경우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리오프닝을 일단 했지만 지금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의 어떤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뭐 4.1%에서 5%까지 상향 조정한 상태. 결국에는 올해는 중국은 분명히 좋아질 거는 누가 봐도 확연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석유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상황들.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는 계속 감산 정책을 취할 거예요. 왜? 돈 더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거고 또 러시아 가만히 분명히 안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감산 페달 확실히 밟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자, 전쟁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석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뭐 여기저기 시한폭탄 지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급작스럽게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역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2월 달에 뭐 어떤 뭐 이벤트가 좀 터진다고 하는데 자, 그게 더 종전이 된다 그럼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예상이라는 건 항상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어떤 이벤트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1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제 유가 100달러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럼 5일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시장으로 시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증시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이 좋았죠. 연준과 또 이 계속해서 시장의 이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양 시장이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국내 선물 시장이 지금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국과 가장 밀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네. 우리 미국하고 이제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퍼센트가 한 40% 정도 돼요. 네. 중국이 거의 한 20%, 30%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 일단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고 또 뭐 2차 배터리 뭐에 대해서 얘기가 뭐 계속 그쪽에서 뭐 폐배터리 그런 얘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을 내놓으면서 또 지금 뭐 중국 편만을 들기도 어렵고 미국 편만을 그렇죠. 들기도 어렵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진퇴양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진퇴양난이라 쳐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뭐 잘 영업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 되겠죠. 네. 기업인만이 한다고 해서 이게 풀어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같이 좀 어떤 협업을 해 나간다면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국내 선물이죠. 어차피 네. 코스피가 아버지고 뭐 국내 선물이 아들이니까. 네. 일단은 자, 오늘도 상당히 지금 뭐예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들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미증시는 상당히 이번 주에 등락을 많이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코스피 200. 자, 국선 보시게요. 국선. 그죠? 자, 월요일만 조금 내려갔지. 자, 3일 동안 계속 지금 상승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역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다음 주 CPI 발표가 될 때까지 계속 뉴욕 증시는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겠죠. 우리도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내일 14일 전까지 우리나라는 시장이 좀 상당히 호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14일 전까지는 상방의 어떤 구도를 좀 보시면서 가고 자, 일단은 최대한 저항선, 그죠?
코스피는 2,500입니다. 2,500을 한번 탈취할 것 같더니 결국 못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향. 그래서 만약 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타치를 못하면 우리는 어떤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모멘텀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천명 마스터님의 27년간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매매 기법서를 받아가실 수 있는 12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알짜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